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만, 그죠? 지나면 또 이제 올해 한 해가 마무리 됩니다. 그죠? 참, 올 한 해 주식시장도 뭐 힘들었지만 또 특히 셀트리온이, 그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면 이제 남은, 그죠? 뭐 일주일, 이제 내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날, 목요일 날 또 이제 올해 시장을 폐장을 하니까, 이제 뭐, 화, 수, 목 3일 남았네. 그죠? 3일만 아무튼 잘 버텨보자. 그죠? 또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또 셀트리온의 해가, 그죠? 될 것을 또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뭐, 셀트가 또, 모처럼 상승세를 이제 또 보였습니다. 그죠? 보였고. 근데 오늘 또 좋은 소식 부분에서 제가 이제 주말에 어저께죠. 주말에 이제 방송에서, 이 셀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런 호재 악재, 특히 그 악재 부분에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한경제TV신문에, 그죠? TV신문에 기사 내용을 말했었죠. 이제 갖다 댈 게 없어서 펀드 매니저 갖다 대가지고, 수급에 대해서, 그죠? 흔들고 있는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급 부분에서는 오늘 크게 좀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 변화는 연말 되면 항상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니까. 요거, 대주주 회피 부분,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약간 이거 호재입니다. 어쨌든 호재인 부분에서 또 질병청에서, 그죠? 이것도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레티노나주를 1분기 내에, 그죠? 5만 명분을, 그죠?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만 명분이면, 한 15만 바이알 정도 되죠. 이런 또, 1분기, 요거는 또 이따가 좀 보겠지만 또 의미가 있기는 해요. 지금. 요거 이따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화이자가 식약처로부터 경고용 선인을 받았죠. 근데 이제 머크는 결국은 보류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머크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하루 그 다음 날 나왔고, 어쨌든 뭐 화이자는 효과가 좀 좋은 걸로 임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부작용은 여전히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부작용을 말하나 싶어서 좀 봤더니 신장이라든지 간 손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또 뭐 혈액 희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병청에서는 레티노나를 5만 명분, 그죠? 계약을 했다는 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오후에 나온 내용이지만은 또 휴마시스가, 그죠? 셀트리온과 또 516억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했죠. 미국에 요즘 뭐 확진자들이 급증을 또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진단키트도 미국에서 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주주 해피, 수급과 더불어서 대주주 해피 물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자, 일단 뭐 주가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지는 않잖아.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올해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시장 부분도 있었고, 또 바이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20만 원을 어쨌든 깨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는 오히려 좀 강한 상승을 했는데, 셀트도 좀 약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대주주 물량들도 셀트에 좀 많기도 하고, 또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도 오히려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또 뭐 약간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봉이 어쨌든 오늘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봉 자체 오늘 그래도 뭐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따가 좀 다시 상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자, 우선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수적인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수는 이제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3,000포인트를 깨서 2,999포인트예요. 이것도 오늘 범위는 누구냐 하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항상 이제 아침에 오전에 매수할 때는 시장이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어쨌든 연기금은 오전에 사서 꼭 오후에 팔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또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게 하고, 그죠? 근데 아무튼 연기금도 뭐 올해까지는 매도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매도를 그렇게 좀 하진 않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이제 아무튼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죠?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인 부분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도 그죠? 워낙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쓰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와닿는,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고 시장을 좀 개편할 수 있는 후보는, 그죠? 이재명 후보가 훨씬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재명 후보가 일단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이제 결국 우리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지, 그죠?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일단 그걸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하실 분들 해보시고. 자,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이제 저는 내년에, 그러니까 미국은 내년에 뭐, 좀 정점을 만들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은 가장 이제 큰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미국과 디커버링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급이 안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부분에서도 전부 다 우리나라 기관 펀드들도 다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개인마저도 지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수급이 해결이 안 되니까, 큰 이제 펀드 수급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해결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MSCI 지수에,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저는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죠? 지금 뭐 또 홍 부총리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셀트 수급도 공모가 지들이 아무리 쳐봐야 이제, 그죠?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을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쪽에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어쨌든 강한 부분은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강했어요. 그죠? 오늘 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오늘 뭐 섹터는 좀 약했지만 헬스케어도 한 4%, 또 뭐 제약도 5%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레고캠이라든지. 근데 오늘 이제 이쪽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오히려 6% 이제 하락을 하는, 뭐 워낙 이런 쪽은 또 그동안 또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오스코텍을 비롯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죠? 또 그런 바이오 쪽은 나름대로 오늘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그러나 이제 바이오의 강세에 비해서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 올랐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하락했잖아. 그죠? 셀트도 1.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반면에 헬스케어는 4%, 제약은 5%잖아.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하고 코스피는 좀 하락했던 영향이 조금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의 대주주가 많고, 또 그 대주주가 해피한 부분에서 뭐 또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제약하고 헬스케어가 외국계도, 그죠? 기관들도 크게 매수가 이익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지난주에 제약 바이오가 또 5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쪽으로 좀 얘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LG전자, LG전자, 삼성전기는 제가 내년에 이제 가장 유망할 수 있는 I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이 좀 반등을 약간 주는 모습. 그러나 오늘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도 계속 좋지를 못했다. 그래서 내년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도 일부 뭐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바이오 쪽도 좀 가능성이 좀 많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또 이쪽 뭐 로봇 관련,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무튼 투자하는 쪽으로 테마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죠? 올해도 이쪽에 대기업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2차 전지 쪽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도 좀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은 오늘 수급도 결국은 이제 이쪽 연기금이 123억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들어왔었죠. 연기금이.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내일까지는 어쨌든 금융투자를 위시한 외국계 쪽에 매수 유입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항상 배당 투자를 노리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니까. 그러나 이제 연초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연초에는, 그죠? 또 금융투자가 연말에 샀던 부분을 또 일부 좀 털어내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기관들이 4,300억이고, 외국인들이
516억. 오늘 근데 코스닥은 기관들이 3,700억을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닥에 이제 이쪽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21만 주.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똑같이 3일 연속 사는 거예요. 3일 연속. 그죠? 제약도 뭐 오늘 2만 6천 주.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에 심지어 뭐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20만 주 샀거든요. 그죠? 삼성바이오도 뭐 소폭 17,000주 매수를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어쨌든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을 크게 사면서 그죠? 오늘 크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본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자, 질병청에 이제 자, 질병청에서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질병청이 이제 셀트리온, 레키나주 내년 1분기에까지 그죠? 5만 명분을 추가로 공급 계약을 그죠? 한다. 5만 명분. 그래서 5만 명분이면 어쨌든 뭐 15만 바이알이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해외에 수출로 한다면은 거의 한 1,000억이 좀 넘는 그런 금액이긴 하나, 뭐 국내니까 이게 원가로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원가가 지금 명확하게 얼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요 사이에 지금 뭐 한 번씩 거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게 명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어쨌든 뭐 국내에는, 계약을 해봐야 크게 뭐 이익이 들어가는 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램시막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램시막이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게 37만원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죠? 또 매출 부분에서는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남는 게 없다. 그죠? 이런 부분. 물론 해외보다는 훨씬 남는 게 없지만, 그래도 안 팔리는 건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게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해외는, 그죠? 해외는 헬스케어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셀트 제약에서 공급하는 소식보다는 해외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12월 초에 이제 해외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연말까지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또, 셀트리온이 이제 4분기 매출 계약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3분기가 뭐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또 4분기는 조금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4분기를 아무튼 진단 키트를 비롯해서 또 이쪽에 레키노나도 마찬가지지만 또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도, 그죠? 시밀러도 또, 그리고 뭐 또 겨울철에 이제 이 케미칼 쪽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또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4분기 매출은 그렇게 본다면 올해가 어쨌든 셀트리온 20만원대가 마지막 바닥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힘든 1년 내내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저는 셀트리온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제가 항상 이제 중간에도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요. 항상 기업은 그런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죠? 주주들도 성장통이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누구나 다 셀트리온을 매수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성공한 투자자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죠? 좀 많이, 그죠?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해요. 저도 안타깝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한번,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개인들은 그러잖아요. 주주가를 바닥에서 팔고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내가 팔면 주가가, 그죠? 급등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마지막 그런 이제 순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셀트리온이 생산한 5만 명의 레키노나를 내년 1분기 동안에 전국 지정 치료기관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좀 있냐 하면요. 지금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항체 치료제 중에서 리제네논하고 뭡니까? 이쪽에 릴리는 어쨌든 사용 중단을 했죠. 그 사용 중단의 이유가 이제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
적다. 이 이제 이유 때문인데, 그러나 이제 반면에 GSK는 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GSK는 생산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내년 1분기까지라. 그럼 지금 우리나라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뭐 미국처럼 크게, 유럽처럼 크게 아직 확산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400명대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우리도, 내년 1월 달에는 확진자가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분을 계약을 한다? 공급 계약을 한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레키노나에 대한 좀 이런, 효과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죠. 인천에 이제 인천의료원, 우리 김진용 닥터가, 전문의가, 레키노나를 오미크론 환자 2명한테 투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중증으로 가지 않고, 일단 뭐, 완쾌가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사용은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뭐,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으니까. 근데, 질병청에서 이렇게, 오미크론에, 물론 뭐, 지금 이제 이쪽에 델타 변이가 지금 거의 다 뭐, 아직까지는 주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회사에서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셀트리온은 다른 이쪽에 릴리나 이쪽은, 그죠? 뭐, 저번에 브라질의 감마에도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셀트는 항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슈퍼 항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뭐, 가능, 또 거기서 칵테일 63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허비평 부분도 앞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죠? 올해는 뭐, 아무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힘들었지만,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14,000명, 3만 명 이상이 아니고, 33,000, 거의 34,000명, 그죠? 이제 병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12개 병원이에요. 33,915명이죠.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도 좀 많이 증가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튼 우리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쪽에 화이자의 경구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셀트가 뭡니까? 이쪽에 26만원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첫 번째 하락시킨 이유가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머크의 경구형이었죠. 근데 이제 머크는 미국에서도 유예가 되다가 그 다음날 물론 나왔지만, 근데 화이자가 먼저 신청은 늦게 했는데,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로 머크가 먼저 신청하고 화이자가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이자의 경구형은 어쨌든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머크는 유보가 되었죠. 그 이유가 안정성 부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뭐 머크가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다른 치료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해라. 왜? 효과가 30%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레키노나 투여를 막 하고 있고, 그죠? 사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머크가 나름대로 효과가 좋았으면 지금 뭐 레키노나를 이렇게 막 5만 명이나 구입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죠? 물론 뭐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수준에서, 이쪽 우리 국내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입을 약간 다문 모습이잖아요. 그죠? 뭐 미국도 이렇게 크게 나서진 않고 좋은 점만 지금 우선은 발등에 불이 떨렸으니까 어쨌든 이것부터 해결하겠다는 식인데, 이게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장이라든지, 그죠? 또 간 손상, 뭐 미각 이런 거는 놔두고, 뭐 고혈압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뭐 그 혈액 희석제라든지 또 뭐 항우울제라든지, 그죠? 발작제, 뭐 고혈압 약, 또 스테로이드 이런 약을 복용을 한 사람들은 이것도 복용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들은 야 이제 물론약 나왔으니까 끝나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들을 지금 대부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을 좀 말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가 오늘도 상승가, 10월 달에 그 악재로 이제 경부양으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가면 갈수록 레키노의 확산,
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진 않지만 오미크론의 이 레키노나가 됐던 또 기타 다른 뭐 6.3이 됐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난다면 그죠? 미국까지도 그죠? 지금 뭐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이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다른 데는 다 조인트해서 만들잖아요. 두 개 회사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또 우리가 주가는 비록 좀 많이 빠지고 힘들지만 셀트리온이 그래도 우리가 훌륭한 회사라는 거. 그죠? 이걸 우선 생각하시자고요. 때가 되면 주가는 폭발처럼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요. 제가 2016년도, 17년도 그죠? 그때 얘기 잠깐 하면 2년을 주가가 팍팍팍팍 뛰었어요. 그죠? 13만원 고점 찍고 12만원, 11만원, 10만원, 9만원 깨고 8만원까지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그죠? 나는 셀트리온 팔고 현대중공업 샀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나는 셀트리온 팔고 두산중공업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가가 그때가 9만원 그랬었어요. 그런 주가가 여러분들 40만원까지 그냥 그죠? 6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주가는 그런 거예요. 또 특히 셀트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알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장이 있고 그죠? 미래가 있는 주식에 우리가 성장주라는 것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차트를 한번 보면 어쨌든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벅벅벅 기고 있지만, 자, 이번 주 이제, 제가 어제 월봉에서 그런 말씀 약간 드렸어. 그죠? 월봉에서. 항상 이제 이 셀트가, 그동안에 배당락하는 달은, 5번 중에서 4번이 양봉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양봉을 내기를 기대하는데, 오늘 어쨌든 뭐 꼴이 좀 닿았고, 내일도 좀 오르고, 모레도 좀 오르고 해서, 좀 양봉을 냈으면 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주봉자도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원래 시작하자마자 시작을 낮게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주봉 만들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수급도 이따가 보면 그렇지만, 수급도 남대로 괜찮고, 그죠?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늘 요 수급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사실 이제 수급으로 오늘, 이제 지금 보면, 기관들이 3일 연속 매수해요. 그죠? 또 외국인들도 3일 연속 매수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개인들이 3일 연속 매도인데, 오늘은 32만 3천 주 매도, 어제는 10만 주, 금요일 날. 또 그 앞에 16만 주. 주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개인들이 크게 팔매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내일까지 주식을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죠? 양도세를 피하려면 내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고 내일까지. 또 배당을 받을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항상 우리 시장은 이제 지금까지 연말 되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였는데, 셀트리온은 어쨌든 또 특히나 더 셀트리온은 대주주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연말에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아무튼 32만 주 이 부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창고들을 보면 오늘 이제 DB가 매도 1위예요. 11만 3천 주. 그러니까 DB라는 것은 그죠? 동부죠, 동부. 자, 이쪽 창고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가 있는 창고예요. 주주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원래는 이제 그 앞에 KB, 그리고 유진 투자증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간대가 또 어딥니까? 하이 투자증권, 그리고 DB증권.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면 최근에 이제 하이로 한 번씩 나오죠. 그죠? 하이 투자증권도. 그래서 하이라든지 DB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인 셀트의 이제 창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잖아, 그죠? 지난해보다는 크게 내려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대주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주주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내일도 아마 DB 창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창고 쪽도 약간 이제 지금 어쨌든 오늘 매도 부분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 미래라든 키움, 뭐 다른 여타 이제 증권사들도 좀 대주주들이 있겠죠. 내일이 이제 좀 심할 텐데. 근데 이 물량을 결국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신한, 금원머리. 공모주분들이 가져간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누구? JP.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물량을, 매수가로 사버리는 거니까. 그죠? 매도를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매수가로 사버리니까. 그죠? 그럼 오늘 하나 쪽도 아침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응? 오늘 공매도가 없잖아요. 오늘 공매도가 지금, 금요일날도 19,000주였지만, 오늘 1956주예요. 그죠? 하나가 매수 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오늘 10만 주 줄었어요. 10만 3천 주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456만 주예요. 그죠? 최근에 대차 잔고도 어제 제가 수급 말씀드렸지만은, 대차 잔고도 지금 100만 주가 줄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지금 연말 이제 대주주 회피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배당 세트도 이번에는 주식 배당도 주니까, 그죠? 아무도 주식을 공매도 빌려온, 그죠? 공매도 주체들이 일부 좀 갚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안 그러면 그걸 다시 나중에 그것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대주주들이 좀 누르는 부분인데, 자, 내일까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약간 오히려 DB나 이런 쪽이 뭐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는, 오늘 어쨌든 지금 이쪽 신한창구라든지 또 JP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내일 모레, 그죠? 모레 다시 파느냐, 그 부분만 좀 체크. 만약에 팔지 않는 모습에서 DB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또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주가 오른 부분은 뭐 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쪽에 기관들과, 그죠? 오늘 기관들이 매수한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3일 연속 매수인데, 이 금융투자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흐르면 매수자 유입이 되는 창고이죠. 그리고 오늘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사모도 매수. 최근에 사모펀드가 오늘 48,000주를 샀어요. 사모펀드가 요 앞에 목요일날도 43,000주.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조금 더 수상하기도 하고, 이놈들이 좀 수상해요. 그죠? 이것도 공부도 참고이긴 한데, 그 연기금 오늘도 뭐 여전히 매도 쪽에서 연기금은 올해까지 파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내년에는 좀 이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레키노가 그래도 국내에서 5만 명분을 계약을 했다는 거, 화이자 경고용 나왔지만 머크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만큼 이쪽 부작용이 있다는 거, 셀트리온은 그죠? 항체 치료제하고는 같을 수는 없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을, 부장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많이 공급되면 좋죠? 그죠? 휴마시스가 어쨌든 오늘 또 공급 계약을 셀트하고 516을 했다는 것은 또 셀트가 조만간에 어디, 그죠? 디아트러스트의 미국 또 계약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햇빛 수급은 뭐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대주주들은 팔아야지만이, 그죠? 대주주가 안 되고 주식 배당을 받을 분들은 내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참으셨고 또 내일 뵙도록 하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